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두 번째 단일화 협상을 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요. 그 소식 좀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덕수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네, 저 사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런 회동을 공개로 하나 하고 저 안 될 텐데 이러고 사실 걱정한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발언 그러셨어요. 수위도 두 분이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크게 조심 안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서 야 이거 다 이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나중에는 또 깊게 포옹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회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입니다. 와. 이를테면 뭐 한 사람 위주로 해갖고 간디마다 89, 90, 89, 90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를 보다가 이렇게 다양성과 다원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 타협 또 이렇게 그 뭔가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게 민주주의고 저게 정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놀랬거든요. 일단은 야외에서 무선 마이크로 해가지고 전체 기자들이 다 듣게 하고 생중계 되도록 해가지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전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어쨌든 어떤 쟁점 단일화에 대한 쟁점 사안들을 가지고 각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삐그덕거리고 서로 싸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주 옆에 측근들도 아니고 대변인들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후보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갖고 거의 1시간 넘게 이런 식으로 모든 현안을 모두 자기 입장을 얘기를 나누는 거.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진전이고 이게 정당 정치다. 그 자체만으로 저는 높게 평가하고 그러나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오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래요. 오늘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정현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어갈 수 있는 그 계기는 오늘의 토론으로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2일 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5월 3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벌써 5일이 지났거든요. 첫 그 다음 날은 굉장히 막막했는데 하루 지나고 사실 두 후보가 어제 만났고 그리고 오늘 또 만났잖아요. 오늘 만난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모든 내용들을 허심탄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하게 서로 차별점도 확인했지만 또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일리 있는 것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또 내일 아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모든 두 후보가 다 당일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좁혀가리라고 보고 또 이 과정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전체 국민이 듣고 보고 당원들 지지자들이 보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느낀 당원들이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이 또 일부 국민들이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절실하게 느꼈고 더 압력이라든가 또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또 촉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치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정답이 딱 있어갖고 유법변 서갖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결론은 없었지만 어쨌든 단일화에 대해서 그 구성원 전체가 지지자 전체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고 저는 내일 가면은 진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훨씬 진전된 또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저는 늘 정치권에서 봐오면서 그런 가능성을 항상 만들어내는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데 오늘 저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호남 지역에서 당선되실 때도 그 가능성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적인 거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오늘 저기 오픈된 데서 저렇게 자리를 마련한 게?
이건 공교롭게도요. 네.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래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오픈해서 밀실 속에서 얘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자. 하자.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렸던 바이고 그동안 그래요? 했던 행태로 봐서 뭐 이렇게 제안해봤자 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줬고 네. 그래서 아주 오늘 이 공간과 이 방식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원래대로 잡은 당에서 6시에 TV 토론을 둘이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거 미리 해버린 게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자리가 TV 토론보다 훨씬 짜져 있는 각본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말하자면 각본 없는 시나리오가 아주 잘 진행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회자도 없이 두 분이서 계속 이슈를 제기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주 내실 있고 정말 제가 옆에서 구경하기로는 이런 토론이야말로 진짜 정치권의 가장 바람직한 토론이다. 그리고 그래요? 이 자체가 결과까지 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단일화를 포함한 정치권의 대화 타협의 굉장히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요? 자, 그럼 내용적인 거 조금 따져볼게요. 제가 이제 쭉 뭐 하고 싶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요점을 딱 보니까 한덕수 후보는 뭐 11일까지 안 되면 자기 후보 등록 안 하고 어쨌든 11일까지 무조건 돼야 되고 그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11일까지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김문수 후보 솔직히 책임 아니냐 이런 말씀이 요점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단일화하자고 재촉하냐 뭐 이게 이제 요점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의 공방은 어차피 이제 좁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 부분 그 공방이 평행선을 달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다 지켜봤습니다. 선거 기간 한 18일 동안에 그러니까 경선 기간이죠. 네네. 우리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단 하루도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몇 번 반복적으로 한 것은 빼고라도 22번에 걸쳐서 단일화를 해야만 저쪽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 즉각입니다. 즉각 말하자면 우리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김덕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김문수고 한덕수인데 이렇게 둘이 합해지게 되면은 김덕수 아니냐 이렇게 김덕수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경선 내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나는 많이 이렇게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듣는 사람들이 좀 어안이 벙벙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경선 전부터도 계속 단일화 얘기가 있었었고 왜 단일화 얘기가 있었느냐? 선거에 이기자는 겁니다. 선거에 이겨야만이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지금 이렇게 시장 경제를 포함한 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만약 선거 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언론에 계속 봐보면 상대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가 항상 뒤처지게 나오는데 항상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염려를 하고 그러면 그 돌파 방법이 뭐냐?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 이기려고 하는 게 단일화다. 그래서 경선 기간 내내 내 후보가 마지막에 남은 내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단일화를 얘기했던 분이 김문수 후보님이고 그리고 경선이 딱 끝나고 나서는 지금 5일이 지나도록 이 당선을 오늘 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계속 사실상 회피 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11일 이후에 13, 14, 15일 이때 하자 얘기는 아니 그때 할 얘기를 지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후보 등록이 11일인데 후보 등록 다음 날은 프랜카드도 못 걸고 제대로 된 홍보물도 돌리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돼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기호 2번이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13, 14, 15에 하자고 하는 단일화를 지금 여론조사가 됐든 토론이 됐든 아니면 단판 승부가 됐든
11일 이전에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상 단일화를 안 하려고 회피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네. 정치인들이 뭐 갖고 국민들한테 지지받습니까? 공약 갖고 약속 갖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철석같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실제로 단일화하는 것이 선거에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한다고 한다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지. 선거 저도 좋으니까 13, 14, 15일에 가갖고 시간 다 협의하고 네.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자. 이것은 사실 지지자들한테 굉장하게 좀 약간 좀 어떤 배신감을 들게 하는 것이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들어봐서 아시지만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돈하고 소송 얘기가 주로였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단일화 하는데 돈하고 소송 얘기가 왜 그렇게 주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을 해가지고 네. 대선 승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공으로 돌아오고 아니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한덕수를 후보를 추대해달라고 했냐 그 말입니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본인이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갖고 될 수 있고 한덕수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는 신뢰를 하고 네. 지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초에 약속한 대로 단일화를 하고 말하자면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갖고 11일 이전에 네.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13, 14, 15로 해갖고 안 할 것처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상대방 후보들은 지금 확정이 돼갖고 죽으라고 뛰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시간 끌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에서 한 후보가 꽃가마 입당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거듭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무조건 대선 승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왜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에는 뛰어들지 않았느냐, 왜 부전승 올라갔느냐, 지금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단일화를 하자고 경선 때 얘기를 했던 것은 경선을 들어와라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또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단일화 효과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훨씬 외연을 확대하고 중도를 훨씬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내 후보가 다 얘기를 했었고 당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단일화를 준비도 해왔고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의지도 당도 표명을 해왔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화를 실천을 해야지 꽃가마네 또 무임승차네 이런 얘기들은 아니 자기들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단일화 하자고 내내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또 국민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젠 그건 접고 당장에 오늘 저녁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갖고 하든지 해서 국민들 바람 또 지지자들의 바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단일화를 해갖고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헌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고 그런 정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아주 충분히 살리고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 통합도 이루고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평생을 두고 통상을 하고 경제정책을 짜왔고 만들어왔고 행정을 하면서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던 사람이 지금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경선을 해가지고 지면 깨끗이 밀어주겠다 이겁니다. 경선에서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본선에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일단 경선에 자신감 있게 달라들고 만약에 지면 밀어주는 거고 이기면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단일화하자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자, 한덕수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오늘 김문수 후보와의 공개 대담이라 그래야 되나요? 회동에서도 그렇고 자 10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한다는 그 뜻을 거듭 밝혔거든요. 자, 네네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럼 우리가 좀 버티면 그냥 우리가 이 대선 후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의 이 얘기는 단일화에 대한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선은 아주 강력한 배수진이고 또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저분은 그대로 실천하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단일화되기를 바라는데 이 단일화를 가지고 저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한없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차피 그 효과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단일화, 말하자면 대선에 이기고 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후보로서 계속 가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단일화를 한다고 13, 14, 15나 아니 13, 14, 15 아닙니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요. 내일 선거 나면 오늘 저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한 사람으로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정당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렇게 단일화를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와 당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왜 선거를 이기냐 그러면 진짜 나라의 경제를 한번 제대로 살려보고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정치적인 혼돈을 정리를 해보고 국가를 대개조를 한번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한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단일화는 모든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 그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 이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하게 된다면 프랭카드도 하나도 안 걸립니다. 상대방 후보들은 프랭카드 전국 구석구석에 다 면단지 동단까지 걸려있는 프랭카드가 우리는 하나도 못 걸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선거를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더더구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맨날 지고 있고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당하고 있는 그런 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했으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거에 이기기 위한다면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선거를 해야지 그냥 후보로서 끝나고 떨어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당초의 약속대로 단일화를 그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는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단일화에 감동과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기만 하면 아마 그게 없을 텐데 어쨌든 극적인 반전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김문수 후보라는 분을 저는 오랫동안 가까이서 봐왔었고 또 사귀어왔습니다. 진짜 맑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인간이 이렇게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헌신을 하고 자기를 쏟아부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인생을 70 넘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이렇게 그 단일화를 못하고 이렇게 파국이 되고 하는 것들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옳지 않다는 거, 정말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국가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안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 저녁 사이에도 그냥 한순간에도 저분은 결심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토론을 하든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진짜 단판을 짓든 해가지고 오늘처럼 저렇게 어제 저희들이 만나자 해서 만났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또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들은 너무 기뻤거든요.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하든 올해는 만나겠다. 그리고 어떤 그 단일화 룰도 다 그쪽에서 만들어갖고 오면 말하자면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었고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을 그 두 분 대화 과정에서 있는 대로 다 말하자면 그쪽이 다 따르겠다, 다 맡기겠다 하자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자꾸 뒤로 미뤄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21대 대선 보수진영 단일화 둘러싼 현안 어제 김문수 후보 측 원영섭 뉴미디어 단장 원영섭 변호사에 이어서 오늘은 한덕수 예비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 이정현 전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이어가 볼게요. 자, 김문수 후보가 만약 11일 이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뭐 이른바 좀 이게 얘기하기는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후보를 교체하는 어떤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소집 이게 본래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 대비해서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잡아놓은 거긴 한데 이게 사실
이게 김 후보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후보 교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추구하는 가치나 또 정책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후보 김문수 이쪽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는 방금 그러한 모든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알아야 할 일이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 쪽에서 그 당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란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당의 문제입니다. 당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또는 선거에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당과 후보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 아까 단일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11일까지는 모든 걸 다 따르겠지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절차나 그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시네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무소속 후보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문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후보가 단호하게 그 부분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아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뭐 김문수 후보는 내가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당무 우선권 얘기도 요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김문수 후보 지지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내고 김문수 후보 본인은 보니까 오늘 오후에 대선 후보로 인정해달라는 확인 가처분 소송도 내고 막 이렇게. 예상 못했던 일들도 계속 워낙 이게 민감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다 떠나서요. 진짜 네.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당 대표까지 지내보고 저도 대선 후보까지 출마를 해보고 네.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지난 선배들 김대중 노무현 또는 그 앞에 선배들이 해왔었던 정치를 보다가 네. 요즘 정치를 보면서 요즘 정치의 가장 진짜 잘못된 거 뭡니까? 가장 잘못된 것은 소송전입니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를 갖다 육법 정서로 풀려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이런 행태가 바로 이런 추세가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들이 다 목격하고 있는 이 혐오스러운 정말 이렇게 정말 꼴보기 싫고 보기 싫은 이런 정치 행태 걸핏하면 헌재 갖다 고발하고 걸핏하면 특검에다 갖다 고발하고 걸핏하면 검찰에다 고발하고 걸핏하면 법원에다가 또 소송 내고 진짜 이런 것은요. 다 정치가 정치를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입법부로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상권 분립이 돼야 될 사법부에다 대고 정치를 갖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정치합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정말 말하자면은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통해서 하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니 당 후보가 됐으면 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당과 협의하고 당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갖다 법원에다가 막 있는 대로 다 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겠다? 그것은 저는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화와 타협 자기 당 내에서 대화와 타협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 다음에 야당하고도 대화 타협을 하고 또 그밖에 다른 조직들하고 이견이 있는 조직들하고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좀 그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 문제를 갖다 법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원샷 단일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준석, 이낙연, 뭐 빅텐트 얘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 필요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건 다음 단계 얘기입니까? 그건요 정말 어쨌든 뭐 다음 단계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는 일림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안을 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뭐 하든지 그렇게 성숙되지 않고 읽지 않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아이디어로 그렇게 아까처럼 단일화 즉각 만나서 한다 그랬다가 13, 14, 15로 넘겼다가 또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했다가 또 원샷으로 한다 그랬다. 원샷으로 한다는데 단 하나도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님이나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이런데 지금 같이 뭐 손학규 대표님이나 접근을 해갖고 하느냐? 그럼 또 그것도 하나도 접촉하고 하는 것도 언론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당장에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네.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아이디어만 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가까이 있는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그 당에서 단일화 하는 게 그것만 해결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가장 큰 게 해결되는데 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뒤로 제껴놓고 지금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을 갖고 또 실현되지도 않고 실제로 접근이나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 판을 벌려가지고 자꾸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 두 후보가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날선 공방 뒤에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자, 그 포옹이 단일화 협상이 끝날 때쯤 그 포옹이 재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등을 돌릴지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자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단일화 협상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며 이후 대선 본선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우선 오늘 그 두 분이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달아서 만났잖아요. 네. 아주 저는 좋은 징조로 봤고 네. 그다음에 두 분의 포옹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없으면 절대 포옹 못합니다. 신체 접촉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포옹한 걸 보면서 말들은 저렇게 다 공개된 색상이다 하니까 저렇게 했지만은 뭔가에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을 좀 가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너무 그 자체가 좋은 징후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합쳐지게 된다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덕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고 보수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고 김문수 후보님은 아주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열망했던 민주화에 가장 앞섰던 분인데 그분은 경상도 분이고 이분은 전라도 분이에요. 네. 영호남 이념 그리고 완전히 어떤 그 통합을 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선 때 굉장히 중도로 아주 확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만약에 단일화만 된다고 한다면 진통은 겪었지만 사실 뭐 진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달 걸려서 하는 것을 몇 주도 아니고 지금 며칠 만에 하려고 하니 이런 진통쯤이야 자연스럽고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아주 결과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2, 3일 동안에 국민들을 깜짝 놀랄 그런 드라마틱한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한덕수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